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아라흘리 대 아리티아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라흘리는 아프리카 챔피언으로 다시 클럽 월드컵에 나선다. 그러나 2라운드부터 개최국이자 전력이 크게 좋아진 아리티아드를 상대해야 한다. 이집트 국대 공격수인 카흐라바와 남아프리카의 에이스인 타오, 이집트 국대 중앙 미드필더인 아티아 등이 팀의 주축이다. 위력적인 공격진 못지않은 수비진도 탄탄한데 라비아와 이브라힘 등 공중볼 장악에 능한 중앙 수비가 있다. 아리티아드는 30개의 소나기 슈팅을 시도하며 오세나아니아 챔피언인 오클랜드 시티를 완파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한 벤제마의 골이 나왔고 캉테가 중앙에서 경기를 완벽하게 조율했다. 개최국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사우디 오일머니로 좋은 선수를 대거 영입한 효과가 확실했다. 로마리뇨와 코로나도는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찬스를 만들었다. 아리티아드의 승리를 본다. 아라흘리가 전력상으로는 아리티아드에 뒤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원정에서 나서는 경기고 최근 경기에서 최전방의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캉테와 파비뉴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고 코로나도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볼 아리티아드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네이메언 대 시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네이메언은 지난 라운드에서 즈볼레를 제압했다. 타브산이 선발 공격수로 출전해 다시 골맛을 봤고 오가와의 최전방 움직임도 좋았다. 알크마르 전에서 쓰러지며 심근염 진단을 받은 스트라이커 바스 도스트가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선수들이 공백을 메우며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 페데메이커스와 매트슨 등 중원 경기력도 살아났기에 이제 더 높은 곳을 노린다. 시타르트는 홈에서 연승을 달리며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비테세와 발베이크 등을 상대했는데 시에르 후이스와 노슬린 등 공격수들이 기회를 골로 잘 연결했다. 단, 이번 시즌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연패를 당하는 등 원정 경기력이 떨어진다. 이 경기는 승점 추가를 위해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것이다. 네이메언의 승리를 본다. 데로이와 페라티 등이 나서는 원정팀 중원 경기력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최근 매트슨과 헤데메이커스 등 네이메언 중원이 경기력이 워낙 좋다. 또 타브산과 한센이 시너지를 내며 상대 수비를 잘 무너뜨리기에 원정에서 부진한 시타르트를 잡아낼 수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메넨글라트바흐 대 브레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글라드바흐는 우니온 원정에서 패하며 최근 3경기에서 2패를 당했다. 그러나 홈에서는 상위권 팀인 호펜하임을 비롯해 볼프스를 잡아내며 연승에 성공했다. 인테르로 떠난 튀랑의 공백이 크게 느껴진 시즌 초반을 지나 플레와 크방카라 등이 마무리를 잘해주고 있고 H와 크라머의 중원 지원도 원활하다. 이 경기를 통해 홈 연승을 이어가려 할 것이다. 브레멘은 지난 라운드에서 독일 국대 공격수인 두쿠시와 센터백 스타크의 골이 터지며 아우크스를 제압했다. 레버쿠젠과 슈투트 등 강팀들이 연패하며 순위가 추락했었는데 분위기 전환을 위한 승리를 따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 성적은 다소 기복이 있다. 글라드바흐의 승리를 본다. 브레멘은 필크루그의 도르트문트 이적 이후에도 두쿠시와 보레 등이 최전방에 나서 충분히 골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나 프리들과 벨코비치가 나서는 수비 라인이 불안하다. 네아우스와 크라머가 중원에 나서 경기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플레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제노아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노아는 최근 라운드 경기에서 몬차에 패했다. 드라고신과 바스케스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이 전반을 잘 버텼고 바델리의 수비 라인 보호도 좋았지만 한 골을 극복하진 못했다. 때문에 코파 이탈리아 탈락을 비롯해 최근 4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다. 이번 홈 경기에 반드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강팀을 상대하지만 레테기를 중심으로 메시아스와 구드먼슨 등 골을 넣을 선수들이 모두 나설 것이다. 유벤투스는 난적 나폴리도 잡으며 최근 무패를 이어갔고 리그 선두인 인테르를 top 위까지 추격했다. 지난 시즌 징계로 인해 유럽 대항전 출전 자격이
박탈됐기에 세리에와 코파 이탈리아에만 나서는 이번 시즌인데 확실하게 성적을 내고 있다. 나폴리 전에서는 상대의 공세에 고전했지만 가티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블라우비치와 키에사 등 공격진의 골이 안 나와도 세트피스에 강하고 해결할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제노아는 하위권 팀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보유한 팀이다. 그러나 레테기가 기대만큼 마무리를 하지 못하기에 골이 안 나오고 있다. 라비어와 맥케니 등 이번 시즌 세리에 최고의 중원이 나서 경기를 장악할 수 있고 블라우비치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볼 유벤투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노팅엄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노팅엄은 지난 경기에서 난적 울버햄튼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다. 순위 경쟁 중이었던 풀럼과 에버튼 등이 연패하며 리그 연패가 길어진 상황이었는데 토폴로의 한 골이 승점 1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우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라운드 좋은 경기를 한 토트넘을 만나야 한다. 엘랑가와 허드슨 오도이 등이 역습으로 기회를 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에서 뉴캐슬을 잡고 최근 부진을 벗어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웨스트햄전 패배를 비롯해 5경기에서 4패를 당하며 중위권 추락의 위기를 맞았었는데 강호인 뉴캐슬을 압도했다. 손흥민이 윙포워드로 나서 1골 2도움을 기록했고 히샬리송이 부활을 알리는 멀티골을 터뜨렸다. 여전히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선수들도 힘을 내고 있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노팅엄은 최근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망갈라의 중원 영향력이 떨어졌기에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상대 최종 수비와 제공권 경합을 할 9번 유형의 선수도 없다. 쿨루셉스키와 존슨, 손흥민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넘어설 토트넘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라요 바에카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에서 카디스를 경기 내내 두들겼지만 결승골이 나오지 않으며 무승부에 그쳤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서 골을 기록한 부디미르가 잘해줬지만 아빌라가 완벽한 기회를 놓쳤다. 그래도 최근 두 경기에서 패하지 않으며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다. 불안하던 수비진을 가르시아와 후안, 크루스가 잘 지켜냈고 포로가 수비 라인 보호를 잘했다. 라요는 화요일 새벽 경기에서 셀타와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 1점을 따냈다. 홈이었고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지만 상대의 텐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번 시즌 레알과 바르샤, 아틀레티코와 소시에다드를 제외하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의 팀으로 평가받았는데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접전을 본다. 라요는 라울 대 토마스와 프루토스, 카메요 등 공격수들이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 못하며 고전 중이다. 원정에서 수비가 강한 오사수나 상대로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 오사수나 역시 파테 시스의 보호 아래 르젠과 무민, 발리우 등이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할 라여 수비를 공략하기 어렵기에 승리는 따내지 못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